매년 이맘때는 금융회사들이 회계 결산을 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쁘죠.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올해 안에 현금화 시켜야지만 지점에 실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부 입장에서도 작년도 마찬가지로 10월달, 11월달이 상당히 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보다도 겨울에 채권을 매입한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동원그룹이라는 회사였는데, 다양한 계열사 중에서 동원 F&B라는 구체적으로 참치를 파는 그런 회사들은 1년 중에서 설날과 추석이 상당히 그 성수기라고 했습니다. 1년 판매량 중에 거의 50% 가까이가 명절 특화 상품인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금융시장도 연말이 다가올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쏟아지니까 기회를 좀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쯤에 목포에 있는 어떤 수협에 채권을 매입하면서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일대에 다 모든 그 금융권들이 10월 달, 11월 달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채권을 팔다 보니까 오히려 그 채권을 매입하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더 할인을 요구하는 수요자 우위 시장이 되어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협이 올해죠. 올해는 이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9월 달쯤에 본격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저한테 전달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2024년도 9월 달의 분위기를 보면 중간에 애매하게 그 명절이 껴다 보니까 많은 그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담당자들이 명절 이후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또 있었습니다. 9월 달에는 우리 그 대부 법인도 실제 거래량이 많진 않았고, 명절 직후에 현재까지 또다시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대부 법인으로 저기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빌라 두 채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이 법인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투자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천이나 저기 부천, 파주에 있는 그런 아파트 채권도 많이 매입해서 경매에서 시세대로 낙찰을 받은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직접 시도만 해보시면은 아마 채권을 아파트나 상가 크게 용도의 구분 없이 매각을 한다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특히 공동담보로 설정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한 5채, 10채 통으로 매각을 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공동담보로 설정된 물건들 처리도 안 되고 전체를 조금 할인하더라도 그냥 대부 법인이나 일반 개인들한테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통으로 설정된 공동담보 물건들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원금에서 할인이 상당히 되는 편입니다. 10%는 기본이고요. 20% 당연히 시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끼워 팔기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연내 빨리 모든 부실채권들을 매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량하고 우수한 것들만 매수인들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량하고 우수한 그런 물건에 붙여서 끼워 팔기로 애매한 것 그 이하도 같이 매각을 한다고 그런 제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전체적인 수익률이 괜찮다면 끼워 팔기로 채권을 매입해서 또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모든 이 NPL 투자는 내가 유입을 전제로 투자하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끼워 팔기나 공동담보로 여러 개의 호실들이 통으로 채권이 매각될 때 주택 수를 반드시 염두하셔야 됩니다. 현행 그 규정상 취득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유입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공동담보로 매각되는 아파트 물건들을 보면 어제도 검토했던 그런 물건들이 보통 다 그 저가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가 상품이라는 거는 그 공시 가격이 1억 이하도 잘만 찾아보면 여러분들의 그 취득세 중과세가 부담이 없는 그런 주택도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얼마 전에 오피스텔 10채를 매입하라는 제안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가 있나요? 일괄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 상가 무관하게 4.6%가 발생되니까 지방세까지.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유입에 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NPL 채권에 관심이 있어서 금융회사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을 때 무조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딱 한 채만 고집하면 내가 기존의 거래처가 아닌 이상 기회는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좀 다방면으로 내가 수익만 낼 수 있다면 부동산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다양한 기회를 접목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특히 신탁 공매 물건도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경매가 아닌 신탁 공매 우선수익권을 매입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입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경매보다 공매가 낙찰가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매로 접근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할인을 더 요청하신다든지, 내가 유입했을 때 그 이후의 계획도 좀 철저하게 좀 세워봐야 된다는 거, 그 부분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협상했던 물건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자면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아파트 5채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제안이 왔던 금융회사는 이 금융권으로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도 비슷한데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곧바로 얼마 안 돼서 비슷한 물건에 대해서 매입 제안이 왔었는데, 매도인의 회사는 이 금융권이었지만 신탁 물건이라서 공매라는 부분 때문에 아파트 취득 중과세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조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와 공매 차이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아셔야 되겠죠. 단순히 그 아파트의 시세만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에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에 있는 부실채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 뉴스에서만 보더라도 가계부채가 최고치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실채권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지금 이 부실채권 시장은 노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NPL 투자는 정말 현실적인 소액 단타가 부동산 투자에서 유일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5천만 원만 있다면 여러분들 한 3천만 원 정도는 단기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분당 NPL 경매학원 네이버 카페에서 성공 투자 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에 대한 증거, 근거가 모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정말 이렇게 성수기일 때 좋은 기회를 꼭 잡아보시고, 그렇게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셨다면은 분당 NPL 경매학원 카페에도 후기를 한 번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쌤이었습니다.